성종시력 118권 성종 11년 6월 2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1480년 명성화 16년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가서 상사를 보고 진언할 자패를 보이고 인하여 말하기를 전하께서 한결같이 대인의 말을 따라 한시의 족친에게 이미 직을 제수하였습니다 하니 중국 사신이 무슨 직을 제수하였냐고 물었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한 지인의 장자 하나는 이미 금대를 띄어 성절사로 차정하였고 그 나머지 자궁하지 않은 자는 자급을 가하고 자궁한 자는 승직시켰습니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자궁한 자도 또한 당상관에 승진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당상의 진척은 반드시 어지고 능한 것을 기다려 제수하는 것이니 지금 우선 성직시켰다는 다가 만일 능한 일을 다스리면 마땅히 당상에 승진될 것입니다 했다. 상사가 말하기를 나도 또한 본국의 법이 엄한 것을 알지만 내가 올 때에 한시가 청하기를 내가 본국에 있을 때 한시인이 포대기 속에 있어 내가 안고 업고 하여 길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마음에 잊지 못하였는데 한친이는 이미 죽었고 그 아들이 있으니 모름지기 전학계 아래어 작업을 띄어 제수하게 하라 하였기 때문에 내가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마땅히 전학계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상사가 인하여 사람을 물리치고 이르기를 전일에 의논한 주청하는 일은 오직 그대만이 아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장차 주초를 닦아 대인에게 보일 것이요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내가 글은 알지만은 주초를 보이면 내가 마땅히 내 뜻을 첨가시키겠습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작별하고 나가서 부사에게 문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승지와 상사가 무슨 이야기가 그리 오래 걸립니까 하였다. 김승경이 임기응변의 말로 대답하기를 상사가 신천에 감이 있어 왕래가 심히 바빠 지대하는 여러 일이 차고거나 있지 않았나 염려되어 물은 것입니다 하였다. 부사가 말하기를 정태감이 비록 상사이기는 하지만 내가 더욱 황제를 가까이 모시어 친히 관지를 받드는데 전일에 상사가 내게 지는 물목을 보여주었으니 본 후에는 바로 잊어서 기억하지 못하고 제조할 때는 조금도 참여하여 알지 못하였으니 다른 날에 환조한 뒤에 희환하는 물건이 만일 황제의 뜻에 맞지 않아 내게 물으면 장차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진언하고 남는 세교, 문화, 호로표화 등 물건을 전하께 아뢰어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아이 나쁜 놈들. 관절은 세수하고 머리를 빗습니다. 이것들은 나쁜 놈들이야. 성종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시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김승경이 부사의 말로 입계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말이 이와 같으니 상사에게 말할 수 있는가 정승들을 불러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선 환명의 심해 윤사원 김국관 윤필상 홍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마땅히 상사에게 말하기를 무릇 진언하는 잔무를 대인이 부사로 하여금 알게 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요전에는 부사에게 고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인과 함께 차정되어 왔으니 끝내 알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여 이것으로 말하여 그 뜻을 보이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부사가 한 말을 다 상사에게 말하고자 하는데 경등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가합니다 하였다. 이에 도승지로 하여금 가서 말하게 하였다. 김승경이 복명하기를 신이 상사에게 말하기를 무릇 진언하는 희환의 물건을 부대인에게 참여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는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내가 혼자 황제의 명령을 받았고 부사는 전혀 참여하여 알지 못하는데 만일 황제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처음에 강옥으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았는데 너가 어째서 알게 하였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 얼굴빛을 보니 자못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부사의 좌우에 가까이 모시고 친히 관절을 받는다는 등의 말을 다 하면 반드시 부사와 화협하지 못하였기에 친히 다시 취품하고자 하여 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묘당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대를 시켜 전한 것인데 그대가 어째서 중간에서 조종을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뒤에 비록 책망이 있더라도 승지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신이 망령되게 생각하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했다. 전교하기를 대신과 의논하여 정한 것을 그대가 말을 전하지 않은 것이 가하냐 또 말을 전할 때는 그대 말로 하였느냐 내 말로 하였느냐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어찌 신의 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의 말씀으로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사헌부에 명하여 김승경을 공문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사간 이세필이 아뢰기를 전라도 관찰사가 예조에 이첩하기를 무장현의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좌협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였으니 선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친히 보아 핵실하지 않고 다만 그 관의 서류에 의하여 예조에 이첩하였으니 참건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헌부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이 세필이 또 아뢰기를 종친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폐지할 수 없으나 자주 행할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말하는 까닭은 종친이 가까이 있으면 예를 잃을까 했어인데 임금 앞에 있으면서 어찌 무례할 자가 있겠는가 하였다. 장령 이 인석이 말하기를 기생과 공인이 함께 들어오는데 승지와 사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니 또한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주하승지 김계창이 들어와 이를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태평관에 가서 상사에게 말하게 하기를 어제 부사가 김승경에게 말하기를 내가 상사와 더불어 함께 사명을 받고 왔는데 진언하는 잔무를 정사신이 혼자 알고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정사신은 황제께 진언하는 때가 있고 나는 좌우에 가까이 모시어 친히 관제를 받더니 만일 황제가 묻기를 왜 진언하는 잔무를 보지 않았느냐고 하면 내가 장차 무슨 말로 대답하겠는가 하였는데 상사는 부사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지만은 부사는 참여하여 알지 못하는 것은 노엽게 생각하니 조차기가 곤란하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 하였다. 이 세자가 말하기를 친히 관제를 받든다는 말까지 다 하면서 두 사신이 반드시 서로 화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다만 좌우에서 가까이 모신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김계창이 태평관에 가서 말하니 상사가 이르기를 강태감이 스스로 날마다 근시한다고 말하고 나더러 이따금 진현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정에 돌아가면 마땅히 분별될 것입니다. 강태감이 스스로 근시라고 한다면 진언하는 물목을 황제께서 어찌 나에게만 명령하였겠습니까? 또 기국에 험사한 물건을 강태감이 그 수요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만일 알리지 않는 것을 한스럽게 생각한다면 진언하는 물목을 써서 우리들이 함께 앉아있을 때 보이면 가합니다. 또 처음에 험차할 때 나는 먼저 험차하고 강태감은 애원하여 험차를 받았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 거동하여 경회로 아래에서 두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두 사신이 고도하여 말하기를 청근대 성상께서 남면하여 앉으시고 우리들이 술을 올린 뒤에 전하께서 술을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굳이 사양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우리들의 정을 굽어 따르소서 우리들이 예의에 마땅히 먼저 사배를 올려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 김계창에게 명하여 인정 물건을 주니 두 사신이 고도하고 사리하고 인하여 잔을 잡고 전하가 자리에 오르기를 굳이 청하여 술을 올리기를 다하자 스스로 꿇어앉아 쌍배를 행하였다. 임금이 장차 술을 돌리려 하니 두 사신이 자리에 올라서 술을 내려주기를 청하므로 임금이 굳이 사양하다가 부득이하여 그대로 따랐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나팔 소리를 듣고자 하시면 불도록 시키겠습니다 하고 두목을 불게 하고 말하기를 이것은 서문경의 곡조입니다. 영락 황제가 교지국을 정벌하고 진왕의 딸을 사로잡아 왔는데 그 딸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하고
그 소리에 의하여 불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른 곡절을 들을 수 있는가 하니 두 사신이 두목을 숙여 불개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해청이 천알을 잡는 곡조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에 익히고자 하니 청대에 가르쳐주게 하라 하였다. 두 사신이 도감 낭청의 작 1급을 승진시킬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공로가 있는가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이미 절대가 있고 또 통사 장류화가 당상에 승진하였고 김저 이 중경은 자급이 승진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자급은 가볍게 줄 수 없고 곡식과 포백을 주는 것이 가하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복록과 포백은 저희 알바가 아니고 1급을 승진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두 사신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작별하는 숫잔을 오리고자 하니 청대 전하께서는 자리에 오르소서 하니 임금이 굳이 사용하며 말하기를 두목이 돌아가 중국 조정에 말하면 중국 조정에서 불과하게 여길까 두렵다 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본토 임금을 공경하여 섬기는데 얘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합니다. 누가 불가하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마지 못하여 따랐다. 상사가 말하기를 늙은 한 재상을 주문사로 정하여 보내니 큰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나가니 임금이 인하여 종친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도승지 김승경을 파직시켰다. 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노공필을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김계창을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로 채수를 통정대부 조화승지로 변수를 통정대부 우승지로 이세좌를 통정대부 좌부 승지로 성현을 통정대부 우부 승지로 이길보를 통정대부 동부 승지로 삼았다. 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득숭이 아뢰기를 종친이 관사하는 것이 조종조의 고사가 아니고 또 유학을 쓰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조에 어찌 관사를 하지 않았는가 하니 이득숭이 말하기를 승지 사관이 입시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기생과 악공으로 하여금 풍악을 올리게 하는 것이 가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여악을 쓰더라도 어찌 황은 무도한 데에 이르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2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도승지 김계창이 태평관에서 돌아와서 아뢰기를 상사가 이르기를 어제 전하께서 통사에게 가하자 하여 달라는 청을 들어주심에 기뻐서 과음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취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대답하기를 그날 대인이 통사에게 자급을 더할 것을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다만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는데 대인이 인하여 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전하께서 청을 들어주시었다고 생각합니까? 대인이 어찌 우리나라 법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무릇 작업을 더하고 직을 개수하는 것은 반드시 공로를 쌓은 연후에 주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상사가 말하기를 그날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법에 경이하게 작업을 더할 수 없으니 다만 상을 주겠다 하시기에 제가 아뢰기를 전날에 최태감과 함께 왔을 때 그때는 가자하여 달라는 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하니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선조 1인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하시기에 우리들이 다시 아뢰기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찌 선대 후대의 다름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하께서 웃으면서 허락하시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전날 전하께서 대인의 말을 들으시고 다만 알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인의 이 말을 모조리 아뢰겠습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내가 크게 취하여 왔기 때문에 나더러 취하여 이런 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주는 희롱하는 말이 없으니 전하께서 만일 이 청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후일에 마땅히 왕궁에 나가 청을 얻겠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아이고 나쁜 놈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좌부 승지 이세좌가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니 상사가 이세좌에게 이르기를 일찍이 도감, 낭청, 감조관, 통사, 신천, 군수 등에게 가하자할 것을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이미 허락하고 지금까지 명령이 없으니 인주는 희롱하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몸소 나아가서 다시 청하고자 하니 전하께서 수고롭게 움직일 것을 두려워하니 승지가 꼭 전개하시오 하였다.
이 세자가 이것을 와서 아래니 명하여 정승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관반 노사 신등이 아뢰기를 상사가 말하기를 어제 부사가 내게 말하기를 진언하는 희원의 물건으로 만일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전하께 청하여 별도로 바치는 것이 가하다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반드시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비록 혹 있더라도 별헌할 것이 아니다 하였더니 부사가 옳게 여기고 드디어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황제의 명령을 받아 오로지 이 일을 관장하였지만은 부사는 처음부터 알지 못합니다. 만일 각각 별헌한다면 본국의 후일의 패단이 작지 않을 것이니 비록 남은 물건이 있더라도 부디 주지 마십시오 하였습니다 하니 역시 정승들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심에 윤사원 김국관 윤필상 홍응이 의논하기를 도감 남청 등 작업이 다 된 자에게는 대가하고 전함인 자는 서용하며 작업이 다 되지 않은 자는 계급을 더하소서. 또 진언하고 남은 물건은 전일에 이미 부사의 청을 허락하였으니 상사의 말로 인하여 신의를 잃을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김계창에게 명하여 상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대인의 청으로 인하여 통사 등의 전함이 있는 자는 서용하고 작업이 다 된 자는 대가하며 작업이 아직 다 되지 않은 자는 작업을 더 하셨습니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이른바 대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작업이 다 된 자는 가자하면 당상관으로 승진시켜야 하는데 당상관은 반드시 공이 있는 것을 기다려서 주는 것입니다만 통사 등은 공로가 없기 때문에 대신 자제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니 상사가 말하기를 옛날 최태감이 사명을 받들고 왔을 때는 우리들이 청에 따라서 모두 그 자신에게 자귀를 주었는데 지금은 자제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니 어째서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마땅히 몸소 왕부에 나가서 청하겠습니다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대인이 신천에 있을 때 부대인이 진언한 나머지 물건을 요구하므로 전하께서 이미 허락하였는데 지금 대인이 주지 말라고 말하니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본국의 토사는 할 수 없지만은 상하 조각과 만세 패드 같은 물건은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김계창이 또 부사의 처소에 가서 통사 등에게 가자는 일을 말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만일 자제에게 대가한다면 조정의 법과 다릅니다. 무릇 작업은 그 사신에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김계창이 또 말하기를 상사가 말하기를 진언한 나머지는 대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전일에 대인이 정하였기 때문에 전하께서 주고자 하십니다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상사는 진언하는 것이 있는데 나 혼자 진언하지 않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히 청한 것입니다 하였다. 김계창이 또 말하기를 대인이 받은 노비가 병이 있다 하므로 전하께서 3구를 더 주었습니다 하니 부사가 복향하여 고두함에 살해하였다. 김계창이 나오니 상사가 장유화를 보내어 이르기를 나는 오로지 본국을 위하여 말한 것인데 모두 부사에게 전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를 이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언에 대한 일은 강태감과 의논하고 나와는 말하지 마시오 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상사가 바깥 남산을 유람하고자 하니 부사가 병으로 사양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근시하는 사람이니 어찌 소원한 사람과 함께 놀려고 하겠는가 하자 부사가 함께 가서 유람하였다. 상당부원군 한 명의 광산부원군 김국관 관반 노사신 서거정 우찬성 강힘에 평양군 박중선 예조판서 이승소가 따랐다. 도승지 김계창에게 명하여 소논을 싸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유찬이와 사례기를 지금 통사와 도감 낭청의 승직을 명하셨으니 작상의 외람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청근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들과 의논에 쌓였다 하였다. 유찬이 또 아뢰기를 사신의 청을 어찌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오부승지 성현이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니 상사가 성현에게 말하기를 전일에 우리들이 주관, 통사, 도감, 관원을 승직시키도록 청하여 전하께서 이미 허락하였는데 어제 도승지가 와서 말하기를 작업이 다한 자는 대가한다 하였습니다. 그 아비가 죽고 아들이 승습하는 법은 있지만 대가하는 법 같은 것은 중국 조정에서 듣지 못하였습니다. 중국 조정의 법제는 천하의 공통인데 어찌 본국만 다름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일 우리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마땅히 친히 대궐 문에 나아가 기엽고 청을 이룬 뒤에야 그만두겠습니다. 또 내가 강태감과 함께 명을 받고서 왔는데 내가 한 가지 말을 바라면 반드시 강태감에게 고하여 서로 이간을 시키니 이것은 크게 옳지 않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전일에 청하여 잔치할 때 내가 인삼 100건을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허락만 하고 주지 않으시니 의심컨대 반드시 잊으셨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현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어찌 잊으셨겠습니까? 장차 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성현이 이것을 와서 아뢰니 곧 조화승지 채수에게 명하 인삼 200건을 싸가지고 와서 두 사신에게 주고 상사에게 말하기를 지금 들으니 대인이 도승지의 말을 가지고 이간시키는 것이라 하는데 도승지가 임의로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전한 것입니다. 전일에 대인이 신천에 있을 때 부사가 지난한 나머지 물건을 청하기에 내가 이미 허락하였는데 만일 대인의 말에 따라서 주지 않으면 부사에게 신의를 잃을까 두렵고 부사의 청에 따라서 주면 대인이 불가하다 할까 두렵기 때문에 도승지로 하여금 두 대인에게 말하게 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어제 도승지의 말을 듣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신 사이에 드디어 혐의스러운 틈이 이루어졌으니 어찌 이런 도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전일에 인삼만 청한 것이 아니라 또한 통사 등을 승직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인삼은 보내고 통사는 승직시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니 채수가 대답하기를 마땅히 전하께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이 나쁜 놈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정승을 보내어 입조한 한씨 안씨 차씨의 족친과 환관을 족친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편부를 의논하였다. 정총선이 의논하기를 조정조에 있어서 입조한 처녀의 족친이 관직을 받은 자가 없었고 다만 입조한 환관이 사명을 받들고 와서 그 족친을 벼슬시키기를 청하면 때때로 따른 적이 있으며 멀리서 청하여 제수한 자는 없습니다. 지금 만일 단서를 열어놓으면 훗날의 폐단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임시변통의 말로 대답하고 그 청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한 명의 심의 윤산 김국관 윤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를 한씨의 족친 하난의 형제는 아울러 가자하고 차씨 안씨 족친과 입조한 환관의 족친은 각각 한 사람씩 산관을 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정창선에게 전교하기를 만일 경의 의논과 같이 한다면 장차 어떤 말로 사신에게 말할 것인가 하니 정창선이 대답하기를 영락 이후에 입조한 처녀가 많았으나 그 족친을 벼슬시키고자 청한 자가 없었고 또 입조한 태감이 중국 조정에 있으면서 족친을 벼슬시키기를 멀리서 청한 자가 없었으며 또 나라의 제도에 무사는 국마를 시험하고 문사는 문예를 시험하여 합격한 연유의 관직을 제수하는데 그년의 대인의 족친은 대인의 청에 따라서 모두 제주를 시험하지 않고 관직을 제수하였으니 곧 특별한 은혜여서 원용하여 전례를 삼을 수는 없다고 하소서. 마땅히 이렇게 말하면 중국 사신이 비록 노하더라도 자기의 족친이 아니니 그 노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한명의 등의 의논에 따라 이조에 전제하여 입조한 한씨 족친 한한 한근 한종은 가자하고 한차는 대가하고 안씨의 족친 안종인은 가자하였다. 나쁜 놈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전 연언전에 나아가 취향을 행하니 백관이 아울러 모시어 제사하기를 의례와 같이 하였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경성 관령 전산 조하경 대부 원의성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하늘이 멀고 땅이 달라 서신이 끊어졌으니 먼 생각은 말리에 달리고 성수는 억년토록 빕니다. 본방이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리다가 지금 두 전하가 낙하에서 화친하여 동주 서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주 의견이 신에게 귀국과
화호가 있다 하여 명하여 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특별히 전사를 보내어 패백을 후하게 하여 방례를 드릴 것입니다. 듣건대 왕년에 국사를 돌아올 때 신부를 쪼개어 보내었고 낙하의 여러 대인이 돌아오는 배가 남쪽의 군사를 피하여 북해로 갔다가 풍파에 표류가 되어 간 것을 알지 못하는데 지난해 배가 북쪽의 나라에 이르렀다는 것을 듣고 곧 사선을 보내어 찾아보았으나 그 사명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실로 있고 없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령 그 배가 비록 탈이 없다 하더라도 반서와 폐물은 온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이 사계가 돌아올 때 반서 가운데 취지를 살펴 써주시면 알겠습니다. 정유년에 우리나라가 진공선을 명나라에 보낼 때 우리 도소 양심을 부로 삼았는데 공선이 돌아올 때 귀국 제주도에 이르니 그곳의 관리가 까닭없이 양심 등 20인을 묶어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죽게 되었다가 만가지 계책으로 탈출하였으나 양심이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고 드디어 사망하였습니다. 비록 적국이라 하더라도 행리가 왕래하는 것은 길을 빌려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 고금을 통한 의리인데 더구나 귀국과 본방은 함께 명나라를 섬기며 열국과 화호를 통하기를 노나라 위나라가 형제라고 칭하는 것과 같이 하니 비록 우리나라는 용서하지 않더라도 명나라의 반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또 우리 등주가 멀리 귀국과 서로 향하고 있으므로 일찍이 표류한 사람이 있으면 선인들이 보호하고 애호하여 돌려보내어 인하여 맹약이 서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양심을 전사로 삼아 귀국에 보냈으니 귀국에서는 신의 속도인지 알 것이고 양심이 제주의 난에서 탈출할 때 표문을 갖춰 표리에게 보내어서 예조 대인에게 아뢰게 하였는데 귀국같이 윤령이 엄한 양전이 급히 명나라 진공선을 보내고자 하여 서주의 배는 신과 대내군이 명령을 받았고 종금의 적선 종무신이 총선주의 직책을 맡았는데 저 사람은 이미 귀국의 영관을 받아 벼슬자리에 나가 신하 노릇한 것으로 인하여 관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의 사선에 자견하는 부사 종무신은 후래에 귀국의 변비로 정하시면 기왕의 율령을 그의 영원 무궁하게 지키려 배려의 맹세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보 소망을 살펴주소서. 백응 한상과 백제법 표피는 용허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은부 대산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듣건대 사신이 통사 장류화를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제수하기를 청하였다 하니 이것은 반드시 장류화의 부탁에 부대께서 그런 것입니다. 장류화는 이미 가만히 사신에게 부탁하여 관작을 구하여 이에 작업이 다하였으며 대가 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대가 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신에게 청하여 당상관을 희망하였습니다. 대저 작상은 왕자가 어진 사람을 대접하는 도구인데 당상관은 더욱이 청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류화가 텀을 타서 청탁하여 반드시 얻기를 기약하여 위로는 성명을 범하고 아래로는 조정을 업신여겼으니 그 무상함을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국문하에 엄하게 징계하여 다스려서 그 나머지를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현석규를 정헌대부 의정부 우참천으로 한하늘 가선대부 행 장례원 판결사로 김교를 정헌대부 행 평안도 관찰사로 심한을 가선대부 평안도 절도사로 박옹을 가선대부 행 의주 목사로 최지강을 가선대부 행 강계부사로 강경손을 가선대부 행 일산군수로 한충인을 통정대부 행 창원부사로 김숭한을 통정대부 행 삼척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화기를 마치자 지평 최한우가 한우 정원 유찬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통사 장류화를 당상관으로 승진시킬 것을 청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장류화가 청한 것입니다.
장류와 등이 날마다 사신과 더불어 가까이 있으면서 관직을 청탕할 뿐 아니라 비록 국가에 숨길 만한 일이라도 모두 누스라니 청컨대 극형에 처하여 그 나머지를 경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상관의 관직을 어찌 가볍게 제수야 하리야. 이것은 반드시 장류와의 말로 인한 여청한 것이 아니다. 어찌 억척하여 갑자기 베일 수가 있겠느냐 하였다. 최한우가 또 아뢰기를 병조에서 참지 한천손의 자부 김영류를 동지 중추의 후보자로 뽑고 이미 낙점을 받은 뒤에 비염하였으니 그 간율하기가 심합니다. 지금 한천손만 국문하라고 명하시고 다른 당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신등은 아울러 탄핵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지는 참으로 그러지만은 다른 당상관이 어찌 사정이 있었겠느냐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예전에는 당상관이 상피하는 법이 없었는데 모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 법을 세운 것입니다. 병조의 당상관은 반드시 김영류가 한천손의 매부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의한 것일 것입니다. 무슨 정실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최한우가 말하기를 병조에서 반드시 정실이 있는 것이니 김영류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유천은 말하기를 이미 상피하는 법이 있는데 지금 개정하지 않으면 그 법이 점점 무너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의 당상관은 사헌부에서 이미 탄핵하여 물었으니 다 추문하는 것을 기다려서 결단하였고 김영류는 여러 벼슬을 거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고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우부성지 성현이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대가 하는 법은 중국 조정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천하가 하나로 통일되었는데 어찌 본국만이 홀로 이 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도감과 통사 등이 혹은 승직하고 혹은 승진하지 않았으니 어째서 언수가 같지 않습니까? 승진은 어제의 비를 보지 못하였습니까? 천지 사이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어찌 기쁘게 함께 우루에 젖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전 도승지 김승경의 서용을 청하려다가 아직 못하였습니다. 어찌 사람이 한번 과실이 있다여 끝내버리고 쓰지 않겠습니까? 만일 작업이 다 된 자를 승진시키지 않으면 마땅히 친히 왕궁에 나가서 고도하여 청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6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이 인석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심한을 김교 대신으로 평안도의 절도사로 삼고 김교를 관찰사로 삼았는데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등은 김교가 감사가 될 수 없고 심한이 또한 절도사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평안도의 방어가 대단히 기묘한데 김교는 올해 변방에 있어 군무를 고루 단련하였지만은 심한은 알지 못합니다. 또 한충이는 전에 충청도 절도사가 되어 거도의 수령과 혼인을 다투다가 파직되었고 성품이 또 미치고 망령되니 백성을 다스리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강릉부사로 제수하였다가 대간이 탄핵하여 채임되었는데 지금 창원부사로 제수하였습니다. 고 성경은 일찍이 전라도의 전세를 감수하다가 장죄를 범하여 도망하였는데 지금은 통진 현감이 되었습니다. 강경소는 벽단의 병조로서 갑자기 높은 직질에 승진하여 지금 이산 군수가 되었는데 그 관의 군사는 모두 평소에 어깨를 나란히 하던 자들인데 능히 복종하여 섬기겠습니까? 완종신 김세적은 사사로운 죄를 범하고 파직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또 서용하였으니 대전의 경련하는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고 성경은 마땅히 개정하겠고 다만 심한은 김규를 대신한 것은 국가의 큰 정사이니 대간의 알바가 아니다. 한충이는 전승에게 의논하였고 강경소는 전례를 상고에 처리하였으며 왕종신 김세적은 오로지 방어를 위한 것이다 하였다. 사실은 논평하기를 심한은 무략의 단점이 있고 김교는 눈으로 그를 알지 못하니 두 사람과 관직이 서로 맞지 않는데 사헌부에서 다만 김교가 험하고 병이한 것을 잊기 안다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말한 것은 어째서리까 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6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정창순 씨매 등이 창원부사 한충인을 채임하도록 요청하였다. 한충인은 다무하고 백성에게 포악하는 데에 비교할 것은 아니나 전에 강릉 부사를 제수하였다가 대간이 탄핵하여 채임되었으니 창원 또한 큰 고울이므로 마땅히 채임하여야 합니다 하고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한충인이 전에 충청도 전라도가 절도사가 되었을 때 성례하여 아내에게 장가들었으니 수령이 정혼한 여자를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 감사가 이미 핵실하게 결단하였으니 범한 것이 다모에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청컨대 개차하지 마소서 하고 김국광, 홍응은 의논하기를 대저 사람을 쓰는 것이 그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립니다. 한충인의 잘못한 바가 다모하고 백성에게 보악하는 데 비교할 것은 아니니 청컨대 우선 시험해보소서 하니 임금이 한 명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6일 갑신 5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심현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외척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본래 국말을 배우지 못하였고 또 방수 일에 익숙하지 못하니 만일 혹 이를 실패하면 비록 죄 주더라도 어찌 미치겠습니까? 더구나 직질이 낮으니 군중의 마음을 복종시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친히 국말을 익힌 연후에 장수가 되겠는가? 오직 위엄과 물망만 있으면 좋게 군중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다. 또 명령을 받아 곤임을 나눔에 있어 어찌 직질이 낮다여 사조를 복종시키지 못하겠느냐.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곤임은 지경 밖의 직임을 말한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7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7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자 지평 최철관이 아뢰기를 신등은 듣건대 사신이 장료를 승진시켜 당상관으로 삼기를 청한다 하니 단연코 다를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중국 사신의 청을 굽어 따라서 그 족친 가운데 직질이 낮은 자를 모두 띄어 올려 어모에 제수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따르지 않더라도 괜찮다 하였다. 김작이 또 김영류의 동지 중추의 관직을 개정하고 아우러 병조의 당상관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의 당상관이 무슨 정실이 있느냐. 김영류도 이 직책을 감당할 만하니 채임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최철관이 또 아뢰기를 이상군수 강경손이 졸오에서 일어나 원래 계통이 매우 천한데 그 관아가 모두 제배이니 진압하고 복종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채임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어진 사람이라면 어찌 천한 것에 구애하랴 하였다. 김작이 말하기를 사신이 한 명의 윤필상의 집에 가고자 하는데 배신으로서 사신을 집에 맞이하는 것이 가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명의 등이 초대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사신이 가고자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7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이산에 정속한 난신 유성훈의 연주아인 유계원과 자손을 석방하였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관 이세필 장령 이인석이 아뢰기를 지금 절도사 김교를 관찰사로 옮겨 제수하였는데 서장한 뒤로 야인이 분을 품고 보복하고자 하니 방수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교가 변방의 일을 가추하니 참건대 그대로 맡기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교가 비록 관찰사가 되었더라도 만일 변경이 있으면 마당에 가서 조치할 것이다 하였다. 이 세필이 말하기를 관찰사의 임무는 무사가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더구나 관찰사가 되었으니 어찌 절도사의 전임과 같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무사는 관찰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사라고 어찌 다 어질며 무사라고 어찌 다 어질지 못하겠는가 하니 정창손이 말하기를 무사는 원래 문사만 못합니다 하였다. 이 인석이 말하기를 심한이 변방일에 대하여 어찌 김교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국가의 큰일이니 대간이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이 세필이 또 아뢰기를
김세적이 죄를 입어 파직당하였다가 두어 달이 못 되어 다시 서용되었으니 대전의 법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변방의 일이 매우 긴급하여 모름지기 김세적 같은 자를 얻어서 조전장으로 삼아야 하니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 세필이 말하기를 국가에 공을 세워 스스로 속하는 법이 있으니 공이 있는 것을 기다린 뒤에 서용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전시로 119권 성종 11년 7월 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유구국왕의 사성 경종이 하직하였다. 그 답세에 이르기를 창해가 멀리 막혔으니 살피지 못하건대 기가가 어떠하십니까? 힘써 바라고 바랍니다. 참가 은혜를 베풀어 돌봐주심을 받고 멀리서 행리를 위로하였습니다. 서사는 간곡하고 지극하였으며 거기다가 진귀한 물건까지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패방의 백성이 배가 풍파를 만나 기도에 표류 기착하인데 보호를 해주어 본토에 돌아오게 하였으니 능히 전날의 화호를 닦았다고 하겠습니다. 본인 상관인 동조가 불행하게도 중도에서 운명하였으니 참으로 슬프고 애석하여 관원을 보내어 조제하고 거두어 장사하기를 의리와 같이 하였으니 조시를 하기 바랍니다. 후하지 않은 토산물은 그런대로 성의에 표하여 별폭에 갖추었습니다. 삼가 이만 줄입니다. 하고 별폭은 벽세면주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정포 404필, 면포 404필, 채화석 5장, 만화석 5장, 만화방석 5장, 인삼 20건, 유지 10장, 소주 30병, 표피심, 호피변, 좌자 1사이었다. 성조시로 119권 성종 11년 7월 8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치통을 앓은 지 해가 넘었는데 널리 의약을 시험하였으나 효력이 없다. 대왕대비께서 일찍이 식상증이 있었는데 지금 또 가슴 아리를 얻었으니 관반으로 하여금 사신에게 물으면 저들이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약을 구할 것이다.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다. 도승기 김계창이 말하기를 전하의 치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적에 진후가 병이 있어 진나라의 의원을 구하였으니 적국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중국이겠는가. 관반으로 하여금 한가하게 이야기하는 사이에 조용히 물어보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로 119권 성종 11년 7월 8일 병술 5번째 기사 사무의 사례기를 전부 사과 함금생이 영상부원군 김수원의 말에 따라 보충대에 결속된 효도 탑장을 주인 없는 노비라고 거짓 칭하여 진고한 죄는 함금생은 수종한 죄로 결장 90대 도 2년 반에 고신을 모두 추탈하고 김수원은 성상께서 재단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김수원은 파직하고 함금생은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성조시록 119권 성종 11년 7월 8일 병술 6번째 기사 두 사신이 바깥 남산에서 놀았다. 관반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임의로 편안히 놀고자 하니 전하로 하여금 알게 하지 마시오 하였다. 임금이 듣고 도승지 김계창에게 명하여 무난하게 하고 또 주하승지 채수에게 명하여 선언을 싸가지고 가서 위로하기를 이번 이 놀이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나왔으므로 무릇 지공하는 것을 반드시 미처 판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살해하기를 전하께 번거롭게 할까 두려워서 슬그머니 여기에 왔는데 방문하여 위로하고 또 진미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합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강위의 바람을 받는 돛담배가 왕래하는 것을 바라보고 매우 즐거워하면서 관반에게 이르기를 경치의 좋은 것이 성경과 같습니다. 후일에 마땅히 이 놀이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시로 119권 성종 11년 7월 9일 성의 첫 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방산수 인한과 수산수 이기가 어을 의동이 태강수의 아내였을 때 간통한 죄는 유리 장 100대 도 3년에 고신을 모두 조리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아니 명하여 장은 속바치게 하고 고신을 거두고 먼 지방에 부처하게 하였다. 성조시로 119권 성종 11년 7월 1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구치곤이 아뢰기를 전자의 두목이 하만 경자에 이르러 호조의 방문을 보고 정동에게 말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통사가 지시하여 가본 것입니다. 또 중국 사신이 장료를 당상관으로 삼도록 간청하였으니 어찌 그 연유가 없겠습니까? 통사의 참남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으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류와의 청은 알 수 없고 두목이 방문한 것은 중국 사신이 회정하는 것을 기다려서 그 연유를 물어보겠다 하였다. 구치곤이 또 아뢰기를 한충인이 일찍이 충청도 절도사가 되어 그 도의 수령과 혼인을 다투었고 미치고 망령된 것이 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에 강릉부사를 제수하였을 때 대간이 탄핵하여 파면하였는데 지금 또 창원부사가 되었으니 청와대 개정하소서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신은 한충인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나 정창손이 말하기를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합당치 않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혼인을 다툰 때의 주안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구치곤이 또 아뢰기를 김영류가 한천손의 매부로서 외람되게 동지중추에 제수되었으니 체임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영류는 체임할 수 없다. 한천손은 이념하지 않은 것이 불가하나 당상관으로서 사헌부의 법정에 나아가 국문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니 의금부에 옮겨서 국문하라 하였다. 구치곤이 또 김교를 임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경전은 경절이가 사물을 보는 것을 말한다. 경절이는 서울에 주재하면서 지방관청의 서울에 대한 일을 행하는 향리로서 이들은 주로 그 지방의 공물, 이벽 등의 일을 대행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회덕형감 이 성생이 관비 덕지를 그릇 형벌하게 하여 죽게 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장 100대의 영구히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1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남부 주부 임지산이 만호 이 정생의 처 막장을 간통한 죄는 율과 대전에 의하면 임치선은 장 90대에 속바치게 하고 고신 4등을 빼앗으며 막장은 장 90대에 거의 수형해야 합니다. 다만 막장은 비록 사족의 딸은 아니나 만호의 아내이고 임치선은 무과 출신으로 도리를 아는 조사로 틈을 타서 몰래 간통하여 풍속을 더럽혔으니 범상한 간통으로 논하면 약한 것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율에 의하여 결정하고 고신을 추털하여 먼 원방에 내치어 후인을 경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이 수형은 옷을 벗고 장형을 받는 일이다. 여자는 장형을 받을 때 벌거벗지 않고 헛옷을 입게 하는 규정이 있지만 간음죄로 장형을 받을 때만은 옷을 벗게 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1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박강창, 홍찬 등이 어울우동을 간통하고도 굳이 숨기고서 자복하지 않고 어울우동이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 김직, 정숙지, 김희, 지거비를 간통하고도 언휘하고서 승복하지 않으니 청컨대 형벌을 가하고 어유소 등을 아울러 국문하소서 하니 박강창, 홍찬, 어울우동 등은 형을 가하고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은 아직 추문하지 말고 김칭, 정숙지, 김희는 먼저 추문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1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중국 사신인 부사 강옥이 죽은 지신사 곽존중의 딸의 집에 가니 도승지 김계창에게 명하여 선원을 싸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강옥은 어렸을 때 이 집에서 부양되었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1일 기축 여섯 번째 기사 방산수 난을 곤양에 수산수 기를 정읍에 붙여 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두 사신을 인정전에 천황하여 잔치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도승지 김계창 등에게 명하여 두 사신을 태평관에 맞게 하고 임금이 인정문 맞게 나가 맞았다. 두 사신이 추창하여 나와 전하께 먼저 갈 것을 사양하였다. 임금이 굳이 사양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본토의 소민이 어찌 감히 전하와 나란히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로 임금이 부득이하여 그대로 따랐다. 두 사신이 전하께 난면하고 앉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방에서 사신을 대접하는 이가 이렇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사가 친히 어절을 잡아서 남쪽을 향하여 베풀고 굳이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므로 사양하다가 따랐다. 임금이 김계창에게 명하여 선물을 주도록 하니 두 사신이 일어나 임금 앞에 나아가 살해하였다. 상사가 작은 편지를 내 업구로 앉아 올리고 고두하여 아뢰기를 도검의 관리를 아울러 관직을 제수하셨는데 다만 자궁한 자는 대가하고 천원을 입지 못하였으니 한 계급 승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감의 관리 등을 대인의 청으로 인하여 모두 이미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다만 장유화 등은 작업을 올리면 당상관이 되므로 대인의 좌우에 모시면서 말을 전하는 책임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비록 정부의 대신이라도 높였다 낮췄다 할 수 있는데 더구나 장유화가 비록 당상관이 되더라도 말을 전하는데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통사가 당상관이 되면 통역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법인데 대인으로 말미암아 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사가 또 차씨 안씨의 족친을 성직시켜 언대를 띠게 하도록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대인의 청으로 인하 이미 관직을 더하였습니다. 본국의 법에 사람에게 자기를 줄 때는 반드시 작업에 따르는데 만일 작업에 구애하지 않고 그 관직을 띄어 오리어 언대를 띄는 데에 이른다면 국가의 오랜 법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올 때 늙은 한 고랑이 간곡히 부탁하였기 때문에 감히 번거롭게 하기를 이와 같이 합니다. 청근대 5등 족친에게 계급을 더할 것을 차씨 안씨의 족친에게 옮겨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차례로 작업을 승진시키겠습니다 했다. 두 사신이 고도하여 살해하기를 사배를 올리기를 청합니다. 원컨대 전하는 자리에 오르소서 하니 임금이 굳이 사용하다가 부득이 따랐다. 상사가 먼저 한 잔을 올리니 임금이 두 잔을 회사하였다. 부사도 술을 올리기를 또한 상사의 예와 같이 하고 각각 자리에 나아갔다. 두 사신이 두목으로 하여금 본국에서 전수하여 익힌 자와 더불어 나팔을 상대해 불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고 인하여 묻기를 중국 조정의 상상 무슨 일로 인하여 이 나팔을 붑니까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황제가 고원에서 놀이할 때 태감을 시켜서 불게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장차 술을 돌리려 하니 두 사신이 함께 임금 앞에 나와 고도하여 말하기를 원컨대 전하께서는 자리에 올라 술을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 대인이 술을 돌리려 할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할 수 없는데 더구나 내가 술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찌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인이 매양 나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니 마음에 실로 미안합니다. 내가 술을 돌리려 하는 것은 마땅히 빈주 예를 행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굳이 청하고 임금이 또한 굳이 사양하다가 부득이하여 따랐다. 상사가 임금에게 술을 올리며 말하기를 전하께서 한 잔을 다 마시면 저도 연달아 두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천성이 잘 마시지를 못하여 건배를 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성인은 취하는데 이르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누구를 성인이라 합니까?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전하는 곧 성인이십니다 하였다. 잔치가 파하자 두 사신이 고도하고 나가니 임금이 전문 밖까지 나가 전송하였다. 두 사신이 그만두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 밖까지 나가 전송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굳이 청하니 임금이 부득이하여 그대로 따랐다. 두 사신이 딴에 내려가 고도하며 환궁하기를 청하였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2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영돈용 부사 노사신을 반송사로 서하군 임원주는 좌부 승지 이세좌를 의주 선위사로 동지 중추부사 박건을 안주 선위사로 좌참천 권감을 평양 선위사로 언양군 김관을 황주 선위사로 상당봉은 한명에 좌승지 채수를 계승부 선위사로 우이정 홍응 예조 판서 이승수 도승지 김계창을 벽제 선위사로 삼고 또 호주 참의 이육을 도사 선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의준 목사 박옹이 하직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영접도감에서 아뢰기를 상사가 대림모 104와 세죽선 대중소 각 108을 요구합니다 하니 대림모 104를 주라고 명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강 이 우보가 아뢰기를 장단에 사는 권위의 처 김씨가 불에 타 죽었는데 신이 명을 받고 가서 국문하니 한 집안의 노복은 모두 살고 김씨만 죽었으므로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신이 들으니 김씨가 재산을 가지고 나오려 하다가 불에 휩싸여 죽었다 합니다. 만일 그 노복이 모살하였다면 집에 김씨의 진료가 있었는데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권희는 말하기를 모살한 자는 김씨의 남동생이라 합니다만 이것은 인정이 없는 일입니다. 김씨가 그의 아들을 취하여 수양들을 삼았으니 재산은 장차 저들로 돌아갈 것인데 어찌 그가 죽는 것을 이렇게 여겨서 죽였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한 명이가 대답하기를 옛사람이 산 돼지와 죽은 돼지를 불태워서 사람이 다 죽었는지 다 죽지 않았는지를 징험하였습니다. 지금 김씨의 죽음이 그 노복이 죽인 데서 나왔다면 크게 강상에 관계되니 끝까지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후보가 말하기를 김씨의 사지가 다 타서 징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권희가 일찍이 그 아내를 박대하여 각각 동서에 살았고 그 죽은 것을 듣고도 가보지 않았다가 지금에 와서 소송하니 이것은 옥사를 김씨의 남동생에게 돌려 그 재산을 다 차지하고 양자에게 주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권희는 시로 행실이 야박한 사람이다 하였다. 집이 이 덕숭이 아뢰기를 권희의 일은 강상에 관계되니 끝까지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이 덕숭이 또 아뢰기를 병조에서 김영유를 동지 중추에 주의하여다가 낙점을 받은 뒤에 비로소 피염하였으니 그 정상이 매우 간사합니다. 그런데 한천손만 국문하고 김영유의 관직을 체임하지 않은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체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 덕숭이 말하기를 지금 중국 사신의 청으로 당효량에게 성공한 판관을 제수하였는데 당효량이 다만 서방과 부사과를 지냈으니 뛰어 올려서 판관으로 제수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효량이 역하게 정통하였으니 비록 중국 사신의 청이 아니라도 마땅히 동반에 서용하여야 한다 하였다. 정은 윤석보가 말하기를 한운에 정통한 방귀화 같은 사람도 주부가 되었고 이 충경은 등재한 뒤에 겨우 서령을 받았으니 당효량의 관직이 실로 그 동료보다 지나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한 명에가 대답하기를 당효량의 관직이 비록 차례를 뛰어 건너뛴 것 같으나 한의에 정하니 국가에서 마땅히 이런 무리를 우대하여 권면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이 덕숭이 또 아뢰기를 통사 등이 두목과 함께 있으면서 국가에 숨길 만한 일을 모두 말하여 호조의 방문을 가리켜 보여주어서 정동이 노여움을 바라했으니 지금 제주지 않으면 후일의 패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참으로 죄주어야 하나 사신이 사관에 있으니 지금은 주문할 수 없다 하였다. 이 덕숭이 말하기를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이 어울 우동을 간통한 것은 마땅히 국문하여야 하는데 정숙지 등의 승복을 기다린 뒤에 국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어유소 등의 범한 바 사단이 이미 드러났으니 청컨대 아울러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산수가 제 죄를 면하기를 꾀하여 거짓 끌어댄 자가 많으니 만일 정숙지 등을 추문하면 어유소 등의 진위를 알게 될 것이다. 어찌 그 실상을 알지 못하고서 갑자기 재상을 옥에 가둘 수가 있겠느냐 하였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정승들을 불러 묻기를 사신이 윤필상의 집에 가고자 하는데 더군데 그 집이 협착하니 어떻게 조처하여 하겠는가 하니 정창손 심의 홍응이 아뢰기를 윤필상으로 하여금 병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5일 개사 첫 번째 개사 두 사신이 상당부은 한 명의 집에 가니 도성지 김계창으로 하여금 써눈을 싸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성중시로 119권 성중 11년 7월 15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정해년에 서정한 뒤로부터 야인이 항상 분한과 원망을 품고 기를 타서 소유를 일으키고자 하니 평안도의 방수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본도의 수가 적은 군사로 또 번을 나누어 교대하여 지키게 하면 형세가 고단하고 약하니 만일 뜻밖의 변이 있으면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청컨대 본도의 군사로 하여금 변을 나누지 말고 합하여 방수하고 또 황해도의 군사로 서울 안의 번상을 없애고 옮겨서 지키게 하소서였다. 명하의 대신에게 의논하니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평안도에 비록 성식이 있으나 좀 도둑에 불과하니 본도의 군사가 좋게 막을 수 있고 황해도 군사에는 요전에도 평안도에 방수하여 피곤하기가 막심한데 지금 긴급한 성식도 없는데 또 가서 방수하게 되면 피곤한 것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적변의 긴급함이 있어 본도의 군사가 당해내지 못한다면 황해도 군사가 가서 구원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선 서울의 변상을 면제하고서 군사를 쉬고 말을 먹여 적변이 있기를 기다려 곧 가서 구원하게 하소서. 또 평안도의 군사도 적변이 없이 합방하여 먼저 필요하게 할 수 없으니 청컨대 전과 같이 두 번으로 나누어 차례로 돌아가면서 지키게 하고 만일 변경이 있거든 합방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